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던 계획관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가 아니고 관리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어떤 차이가 있었죠? 녹지지역, 잠깐 질문 드릴게요. 도시지역 뭐예요? 주상공록 맞나요? 예, 도시지역 이랬을 때 경기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도시지역 이러니까 뭐라고? 주상공 그 다음에 뭐요? 녹까지가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녹지지역 어떻게 생겼다? 어느 도시를 봤더니 자, 녹지지역은 어디 있더라? 녹지지역 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뭐 있어요? 예. 주상공이 옆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주상공이 옆에 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이미 기반시설 많이 있나요? 예. 도로 같은 거 잘 돼 있을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생겨서 잘 돼 있겠지 뭐. 맞나요? 예.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시가지 기능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 녹지지역을 끌어다가 그냥 그 시가지로 쓰면 되나요? 예. 그래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 그러면 특별한 대단한 이슈 같은 것이 없이도 바로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녹지지역 땅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불편하네 죽겠네. 녹지지역 땅 주인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 합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녹지지역은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큰 이슈 같은 거, 개발 호재 같은 것이 거창한 게 없더라도 그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개발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되게 많고요. 한 번 더. 자, 옆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가 주상 있네요. 주상공이 있네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정주인거 맞나요? 네.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예. 이래저래 찾는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녹지지역은 옆에 있는 주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또는 주상 자체가 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되게 많아요. 근데 관리지역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느냐? 어느 도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계획관리야. 옆에 봤더니 여기는 생산관리야. 여기는 보전관리야. 그 옆에 봤더니 또 농림이야. 환장하네. 이만큼이 전부가 다 통째 비시가지라는 거예요. 비도시가 아니라 비시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말해도 되고 비시가지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엄청 크게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옆에도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 자, 이런 동네에 그러면 자, 관리지역 들어갑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 자, 물어봅시다. 이 동네에 산업단지만 덜러덩 들어가려고 해요. 사업이 될까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잘 될까? 잘 안 된다고. 그럼 뭐가 같이 와줘야 돼요? 도로도 같이 와줘야 돼. 맞나요? 도로. 그런데 여기에 이 허허벌판 동네에 도로 사업 계획이 있는데 도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다 라고 한다면 사업 빨리빨리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허허벌판입니다. 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져가요. 산단 생기는 거 봐가면서 속도 맞추지 않겠어요? 맞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택지지구 같은 것도 같이 와야 될까요? 산업단지만 들러오면 사람 인력들 누구 잘 데가 없잖아요. 맞나요? 택지지구 따라와야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른 철도도 같이 와야 되거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허벌판 동네에 산업단지, 도로, 철도, 그 다음에 땡땡지구, 택지지구까지 들어온대요. 우와 천지개벽하겠네. 맞나요? 아니라니까. 어찌 된다? 오래 걸린다. 이 넷 중에서 한 개만 안 와도 삐걱삐걱거리면서 나머지들도 사업이 굉장히 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투자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발표할 때 그때 사자 아니요 그러지 말자. 특히나 관리지역에 요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 규모가 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규모가 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면 그럼 국토부 정도의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보다 윗기관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발표 떨러덩 해놓고 사업 시행자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되게 많나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관리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도 우와 큰 것들 되게 많네. 천지개벽 하겠네. 맞는데 앞단에 한참 뒤에
그래서 관리지역 잘못하면 어찌 된다? 건강해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년 한참 제가 토지 공부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 어느 선배님이 이제 그 2008년도에 2020 도시기본 계획이 나왔거든요. 2008년이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뭐 2020 용인 도시기본 계획이다. 그러면 2020년까지 용인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2009년, 2008년 때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걸 가지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평택 도시기본 계획을 보고 뻑이 가신 분이 선배님이 홍언니 요 동네 계획관리에 뻑이 가서 막 샀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계획관리 있죠. 자, 여기를 왜 샀냐? 여러분 교재로 이야기하자면 이 물건의 배후도시란 말이에요. 홍언니 요쯤 됩니다. 요쯤. 홍언니가 요쯤 됩니다. 요거보다 더 위에. 자, 한번 볼까요? 교재에 보면은 평택시 현덕면 권간리에 근린시설이 경매나왔는데 81평 돼 있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돼 있습니다. 그죠? 관리지역 세분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놨는데 낙찰가를 보니까 평당 4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죠? 80평을 3억 3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뭐 대충 400만 원 초반대 낙찰 받은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어떤 호재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너무 하나하나 받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했던 흐름만 보면 됩니다. 놀래지 마십시오. 화양지구 발표 언제 했나요? 이거 2008년에 발표했거든요. 지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죠?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안중역은 발표 시점을 언제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요 안중역은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사업이 미진하다가 속도가 낸 게 2010년쯤에 철도 사업 시행자가 코레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BTL 방식으로 하기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BTL 방식으로 하기로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2010년부터 안중에 역 들어온다는 것이 거의 공식화된 좀 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역 2008년에 지정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어요. 평택 익산간 도로요. 평택 익산간 도로도 지금 이거 발표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도 거의 2010년쯤에 발표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사 중이에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것도 2008년도에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사업 시행자, 지금 모집 공모? 요 정도 하고 있어요. 평택고 관광단지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건 태어나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추진하고 있더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해서 이제. 지금 이제 보상 완료 단계 거의 다 했어요. 보상 다 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동네. 우와! 이 허브를 판 동네에 호재가 엄청 많네. 천지개벽하겠네. 맞나요? 한참 걸리겠네. 한참. 그러니, 요 땅을 샀잖아. 2009년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술 담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막 엄청 건강해요. 어떡하냐. 정말. 그래서 그 도시기본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제 자꾸 이런 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 이 동네 옛날 말로 시가화 예정용지 이래가지고 여기를 장래에 시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 이거 2008년, 9년, 10년 요 시절 지나올 때 저는 이제 토지를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땅 늦어도 3년 주다 보니까 이거 뭐 사업 시행자도 없고 지금은 타이밍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보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고 있고 평택 익산간 도로가 2024년 올 연말쯤 되면 개통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개통할 거고 화양지구는 착공한 지가 이제 한 3년 차쯤 되어가나? 그러니까 이제 입주한다는 소리 좀 나올 것 같고 안중역도 올 연말쯤이면 개통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이 그때가 괜찮냐? 아니요, 지금이 괜찮다고요. 경매 나온 물건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현덕지구 바로 맞은편에 있죠. 여기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덕지구 개발이 돼야지 되게 좋아질 땅이다. 맞나요? 예. 지금은 선생님 여기 가보니까 많이 올랐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08년, 9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요때 사서도 괜찮을까요? 요때도 괜찮았고, 예. 2019년 요때도 괜찮았을까? 몰라요. 아니, 그때 사도 괜찮고, 여기는 지금 사도 괜찮고. 예. 자, 달리 말하자면 2009년부터 한 2019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 지역에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른 건 없어요. 호재가 저리 많은데, 예. 뭐 실현이 돼야 오르지. 수업 때 엄청 자주 하는 말이지만 땅은 언제 많이 올라가요? 철도가 개통해서 올라요? 착공해서 올라요? 발표나서 올라요? 토지 강사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저 땅은 세 번에 나눠 오른다. 발표 때 오르고, 착공 때 오르고, 개통 때 오른다. 맞나요? 웃기고 있네. 비주얼이 바뀌어 올라요. 비주얼이 바뀌어. 지난주 했던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생산 녹지 지역이지만 농업진흥구에 같이 따라왔다. 농림지역이었지만 호재가 있어 택지지구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을 생산 녹지를 올려주죠. 근데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구에 따라오나요? 따라온단 말이에요. 비주얼이 뭐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일 때 비주얼 뭐예요? 농지. 생산 녹지에 농업진흥구역 비주얼 뭐예요? 많이 안 오른다니까. 그 언제 많이 올랐어요? 진흥구역 해제되고, 맞나요? 그 다음 택지지구는 입주를 하고, 맞나요? 그래서 농지 비주얼이 뭘로 바뀌어요? 대지 비주얼 바뀌면서 그때 많이 오르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숫자로 해두면 되게 좋아요. 그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오고 요런 데 주동선 되면 뭐 선생님이 영어로 스타벅스를 했다. 일본말로는 뭐라 그래요? 다이소 이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거를 개념으로 알아듣는 것보다는 숫자로 알아듣는 게 훨씬 더 좋죠. 상가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개가 계량화, 수치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대 되는 신도시에 빠져나가는 동선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몇 세대 정도가 몇 세대 정도를 캐치할 동선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이소라든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다. 이런 걸 알고 미리 사놓으면 돈이 될까요? 돈이 되죠. 제가 모처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IC 개통하기 한 2년 반쯤 전에 샀거든요. 2년 반, 3년 전쯤 샀나? 2년 반쯤 전에 샀거든요. 그럼 IC 개통하기 2년 반쯤 전이다. 언제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IC 개통이 한 2년 반 전이다. 언제 산 거예요? 착공한 뒤에 샀나요? 고속도로 공사 몇 년 걸리죠? 고속도로 공사 6년 걸린다고. 6년. 이것도 자금이 잘 잡힐 때. 그러면 고속도로 공사에 착공했을 때나 착공 1년차, 2년차, 3년차 넘어갔을 때나 땅값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뭐 눈에 띄게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착공 전에 사가지고 착공으로 인해서 오른다 해봐야 비주얼이 뭐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살까요? 안 사? 난 안 사. 그래서 나는 비주얼이 바뀔 때 팔 걸 예상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착공 무렵에 사서 가져가기 6년, 7년 가져가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난 공사하는 거 보고, 공사 현장도 이렇게 둘러보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잡히면 조금 피곤한데, 공사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올라가서 보면 돼요. 그럼 뭐라 하면 내려오면 되지. 잘 봤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잡습니다. 자기도 공사 바쁜데 뭐. 그 덤프차 지나가는데 옆으로 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차가 조금 망가져요. 저 험한 차들 많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 그건 있는데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보고 이런 하고 샀죠 땅을.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인구 한 구도심이 10만쯤 있는 동네에서 IC 가는 길을 샀단 말이에요. IC 예정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스타벅스 들어오세요 이야기하니까 협의하고 있고 다이소도 협의하고 있고 다이소 지금 제가 고민인 게 스타벅스를 넣을 거냐 다이소랑 올리브영을 넣을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을 IC 개통 전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샀겠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 한 30억쯤 할 땅인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샀단 말이에요. 훨씬 더 싸게 샀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거 집어넣으면 이제 부동산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땅값은 엄청 자주 하는 말이지만 비주얼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뭐가 개통하고 올랐다 아니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야기 강조할 것 중에 한 개가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리지역 이제 세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세분하면 뭐뭐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주세요. 20 아닙니다. 40에 100인가요? 생산관리도 한번 불러줘봐요. 20에 80인가요? 보전관리도 20에 80인가요? 예. 자, 여러분 계획관리 지역에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됩니까? 됩니다. 숙박도 됩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도 됩니까? 다세대도 됩니까? 예. 공장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뭐예요? 주거지역만큼 크게 짓지는 못하죠. 예,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대신에 큰 것만 짓지 마 이런 거예요. 뭔 소리냐면 계획관리지역은 허벌판 B시가지 동네에서 네가 시가지 역할 좀 해라. 근데 그 동네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뭐라? 큰 것만 짓지 마. 과밀화될 수도 있으니까 크게만 짓지 마 이 자식아.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어지간하면 허가가 다 난단 말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은 그럼 이건 어디 출신이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생산관리는? 생산관리지역에 생산자가 붙었는데 생산이 뭐죠? 한 글자로 하면 쌀. 맞나요? 예, 농지에서 왔습니다. 예, 농림지역 출신이라고. 그럼 비주얼이 농지겠네요? 예. 그럼 여기서 생산녹지, 다시요. 생산녹지 개념처럼 생각해봐요. 생산녹지는 네 녹지지역 주상공 녹 시켜줄게. 그러나 당장은 뭐 하던 농사 좀 지어 하던 생산활동 좀 해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생산관리지역도 비슷하겠네. 관리지역 올려줄 테니까 하던 생산활동 좀 해. 맞나요? 예. 그 여기는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허가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 잘해요. 그럼 생산관리지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 음식점 된다고요? 예. 이건 돼. 근데 생산관리지역이 뭐예요? 생산관리지역 옆에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잖아요. 거기서 술 안 파는 휴게 음식점 한다. 장사 잘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제가 투자를 그래도 한 20년 했으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업무로도 점포 개발을 하면서 많이 다뤄다녔고 평택 답사를 2004년도에 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선생님 평택을 그러면 지금까지 뭐라더라? 뭐라 하던데 몇 번 가봤겠네요 이러더라고. 예, 그 정도 갔겠죠 이랬지. 가만 생각하니까 실제로 간 횟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 평택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50번 갔겠네. 맞죠? 50번 갔겠네 1년이면 20년 됐잖아요.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화성평택을 내비를 안 켜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화성평택을 내비를 안 켜고 다니냐? 서울은 몰라. 서울은 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 돌아다녀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 휴게음식점 허가납니다라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없더라고. 자, 농지니까 땅이 평지겠네요. 은근히 단독주택 용지가 많아요. 예, 다가구로도 많이 쓰고. 단독주택 용지로 쓰이는 게 많고 보전관리는 이거는 산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타법의 규제가 되게 많아요. 타법 규제 대표적인 게 보전관리다. 이거 산지관리법이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전관리는 그래서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옛날에는 보전관리 사가지고 주유소나 충전소 개발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또 주유소가 사양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유소가 이렇게 보전관리가 되게 돈 되는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부동산 뉴스 해석하기 할 건데
부동산 뉴스 해석하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더라도 용도구, 용도지구 공부할 일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잔 하시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지금부터 주무시고 뉴스 해석할 때 눈을 뜨세요. 지금 졸린데 억지로 눈 뜨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졸지 마시고. 땅값이 어떤 패턴으로 뉴스랑 만나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지. 이론적인 내용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용도지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칸에 방화지구 써놨네요. 예, 이런 식으로 땡땡 지구 써놓은 거 요게 용도지구입니다. 특정 지역에 맞춘 규제라고 되어 있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다. 그럼 두 개의 용도지역 가질 수도 있나요? 없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일반 다시 해볼게요. 내 땅이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준주거지역이기도 하다. 이러면 뭐 어떻게 써라는 거예요? 맞죠? 땅은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어요. 쌤, 토지용 계획 확인서 봤더니 두 개 써놨던데 그거는 요만큼은 뭐 일반이라든지 일반 주거라든지 그럴 수 있죠. 요쪽은 준주거 이럴 수 있죠. 또 상업적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 국계법 칸에 준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두 개를 다 써놓는 거지 겹쳐지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예, 땅에서 일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율에 따라서 어느 용도 지역에 맞춰 쓰느냐 또는 섞어 쓰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안 중요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 지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규제가 많으면 용도 지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규제할 것이 없으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도지구 용어는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요런 용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조례에서 또 규제를 두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지구는 국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례에서 뭐 규제를 두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용어가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 용어가 이런 의미다를 알아두면 다른 조례에 따라서 이런저런 규제가 있다. 이게 그 소리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는데 자주 나오는 거 한 번만 들어보는 걸로 하고 뒤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놓은 거 색깔을 달리 해놨죠. 요거는 돈 버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는 돈 버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이런 규제들입니다 하는 것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경관지구가 있네요. 경관지구가 뭐예요? 경관의 경자가 뭐예요? 볼경자, 관자는 볼관자 아니겠어요? 보기 좋게 해라 이런 말이네. 맞나요?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경관지구에 뭐 있어요? 맨 위에 뭐 있어요? 자연경관인가요? 맞나요? 예, 자연경관지구다. 그러면 보기 좋게 해라. 근데 그 대상이 뭐다? 자연이네. 어이? 그죠? 자연 한 칸 띄우고 경관지구라 쓸게요. 대상이 자연이네. 이건 대상이 뭐냐면 산이에요, 산. 산을 보기 좋게 지어라. 이 말은 뭐 어떤 말이에요? 외벽을 초록색으로 칠해라 이런 말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 높이 제한이 있어요. 높이 제한. 그럼 누구랑 상극이겠어요? 재개발과 상극이지. 맞죠? 저는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나를 세워서 말할까? 네. 수강생 떨어지면 책임져 줄 거예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의 어떤 그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저는 두 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나 그런 거 나 국뽕 엄청 심해요. 나 국뽕 어마어마하게 심해.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역사를 다 털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중에서 완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에서